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즐거운 대신 슬퍼요. 가끔은 텅 비고 우울한 기분이 들어요.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포기해버려. 내게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주세요. 나는 그것을 쏟아버렸고 여전히 남아있어요. 고마워하기는커녕 마치 당연한 것처럼 행동해요.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이들, 남편, 부모님을 위해 평생 동안 형을 위해 많은 것을 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했지만 여전히 쓸쓸해요. 단지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충분해요. 왜 우리는 요즘 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을까요? 나는 더욱 외로움을 느끼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잘못된 믿음에서 밖으로 나가서 가족에게 진정으로 존중받으세요. 방법은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비디오 제작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가끔 그렇게 해주세요. 첫 번째는 68세의 정미경입니다.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정미경은 평생을 가족에게 바쳤어요. 그녀는 희생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즐겼어요.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며 자신의 꿈을 접었어요. 남편의 사업을 지지하지 않아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포기했어요. 아이들이 결혼할 때마다 각자 집을 가졌어요.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준비하고 심지어 저축도 했어요. 그녀는 그런 사람이에요. 매 명절마다 가족이 아침 일찍 모여요. 3시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해요. 그녀는 시작했어요. 잡채, 갈비찜, 전, 그리고 채소로 만든 반찬까지. 나는 혼자서 100인분 이상을 먹을 수 있어요. 준비해야 해요. 아이들과 며느리가 거실에 있어요. 정미경은 휴식을 취하며 TV를 보고 있어요. 그녀는 부엌에서 혼자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녀는 요리를 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밤 10시가 되었어요. 나는 소파에 앉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때 그때 내가 집에 돌아왔어요. 내 수고에 대해 감사의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나는 들었어요. 화장실로 가는 복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내 며느리가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들었어요. 나의 시어머니는 아주 민감해요. 정말 부담이에요. 나는 항상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니까. 동시에 후회와 불편함을 느껴요. 나는 우리 사이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당신이 계속 간섭하는 것 같아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아이들을 위해 옷을 사주고 반찬을 챙겨주세요. 제발 저에게 주세요. 정말 고마운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맞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거절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때 정미경은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녀는 넘어졌고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그녀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나는 아이들을 위해 좋은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대신 저는 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날, 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저는 아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짐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저에게 무언가를 주고 저를 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지금 그렇습니다. 당신은 중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정미경 씨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결국 짐이 되어버린 제 자신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제가 준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사실
당신은 자신의 희생에 대해 마땅히 받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관계만큼 존중받지 못합니다. 밤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족들은 마치 그들이 주는 것처럼 받기만 합니다. 엄마, 내가 내 돈으로 이거 저거 사드릴게요.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들의 입맛과 다르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정말 불쾌했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학에서는 이를 과도한 주기라고 합니다. 일방적이라고 불리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타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정미경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자주 제 건강을 걱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용돈을 주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저를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짐이 되고 귀찮게 느낍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매번 양보할 때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낮추는 것과 같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엄마가 당신을 위해 그걸 사줄 것입니다. 엄마가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외부의 인간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혼자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자녀에게 보내세요. 저는 제 능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특히 며느리나 사위의 경우입니다. 심지어 더 그렇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능력한 사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심지어 제 가족도 잘 돌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가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당신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나누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타인의 독립성을 존중해요. 모든 것은 존중에서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들의 선택을 믿어야 해요. 그게 전부예요. 정미경은 변화를 보여줬어요. 이 인식이 저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유예요. 더 이상 나서서 도와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대신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당신은 기다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약간 걱정이 된다고 들었어요. 내가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 아이가 여기 있을까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아이스박스를 내려놓더라도 그는 불편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미경이 변화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시간이 됐어요. 보통 저는 추석을 준비했어요. 여러 번 시장에 나가서 냉동고에 넣었어요. 전을 올리고 갈비찜 양념을 추가했죠. 그걸 먼저 해야 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아이들에게 올해 추석에 내가 무엇을 할지 물어보지 마세요.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먼저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준비하겠다고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기다리세요. 며칠 후 첫째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엄마, 올해 추석에 뭐 하실 건가요? 그게 다인가요? 우리는 어디서 만날까요? 정미경은 그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보통 저는 어머니 집에서 그 일을 해요. 저는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당신의 대답이 달라요. 아들아,
너가 결정해. 엄마는 네가 결정한 대로 할게. 첫째 아들은 부끄러운 듯이 하자고 말했어요. 오, 엄마는 항상 집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는 잘 해냈어. 네. 하지만 지금은 너희들 차례야. 너희가 이제 성장했으니 결정은 너희에게 달려있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모여서 만났어요.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 말했어요. 우리 둘 다 왜 우리 엄마가 그랬는지 물어봤어요. 아래에서 결국 저는 둘째 며느리 집에 갔어요. 그들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정미경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슬펐어요. 저는 평생 이것을 준비해 왔지만 이제 당신은 며느리 집에서 이 일을 하시나요? 제 마음의 한 구석이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추석날 둘째 며느리 집에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 가족 모두 바쁘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큰 며느리는 나무를 심고 둘째 며느리는 전투를 준비하고 아들들은 제가 테이블을 차리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경미경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묻자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편하게 앉아 계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엄마는 평생 고생하셨어요. 그때 정미경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이게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명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걱정 없이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큰 며느리였습니다. 그가 다가오며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그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엄마가 해주지 않아서 우리는 스스로 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미경은 그때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 일이 저에게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정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아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저에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받기만 했지만 이제는 먼저 인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돌보게 되었습니다. 셋째 딸은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합니다. 저는 청소를 도와주고 큰아들은 매달 용돈을 받습니다. 저는 가끔 그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맛있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는 먼저 사서 저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며느리입니다. 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반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뒤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취향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요리 맛이 더 좋습니다. 저는 그 요리법을 물어보며 그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보며 정미경은 뭔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우리가 많이 주면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받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쾌락의 적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도록 합시다.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면 저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특별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는 드문 현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좋은 일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야 비로소 저는 그것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미경의 자식들도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위해 해주시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는 여기서 있다가 갑자기 그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사라졌을 때 저는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전히 자녀들과 이것저것 하고 있나요? 그들에게 주면서 왜 고마움을 느끼지 않나요? 말해보세요. 슬프지 않나요? 사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설명하게 해주세요.
이는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인가요? 주는 것이든 받는 것이든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거래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이것을 하니까 당신도 나를 위해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의 조건이 있다는 것이고 당신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든 말든 그것을 인정하세요. 당신이 주든 안 주든 그저 상대를 기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반대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미경이 겪은 변화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저는 담배를 끊었지만 그로 인해 더 많이 피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관심과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미경이 실천했던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가 힘들어 보일 때 나쁜 기분이 듭니다. 저는 나서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미경은 달랐습니다. 셋째, 제 딸이 모유 수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즉시 딸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저는 달려가서 엄마에게 도와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며칠 후 저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제가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때 정미경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자녀가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가 느낀 자부심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이전과는 다른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아들이 이번 주말에 손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저에게 그 아이를 맡길 수 있나요? 예전처럼 저에게 요청하신다면 저는 조건 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잘 돌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미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그날 친구들과의 계획이 있어. 너무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 큰아들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엄마가 저를 거부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난 후 큰아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손주를 보낼 때 일주일 전에 미리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엄마도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가서 배려 있는 말을 해주세요. 그게 시작되었습니다. 셋째는 자신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미경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포기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배우고 싶었던 서예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옛 친구들과의 전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만약 당신이 물어보면 저도 할 일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매우 자신감 있게 대답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아이들이 의심스러워한다고 했어요. 엄마의 반응은 왜 그렇게 했니? 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는 정말 멋지다고 하셨어요. 그게 시작됐어요. 특히 며느리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제발, 엄마가 너무 에너지가 넘치세요. 우리도 엄마처럼 나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미경은 마음속으로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맞아요. 두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뭔가를 해도 그게 당연하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니?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작은 것들도 중요해요. 그는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이 과일을 사오면
와, 고마워. 엄마가 이별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이해하셨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고마움을 아시죠? 그 후 둘째 아들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 자주 사올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다섯 번째는 진심 어린 감정이에요. 문제는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참으면서 슬프다고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이에게 슬프다고 말하지 말아야 해요. 그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셋째 딸이 제 생일을 잊어버려도 엄마는 당신의 생일을 잊으셨어요. 당신은 약간 슬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너무 바쁘다고 했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다음 해부터는 당신 생일 일주일 후에 계획을 세워서 놀라지 않게 하래요. 그들이 파티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미경이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점을 깨달았어요. 그건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해요. 그건 필수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게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내가 살아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정미경이 지금 그렇대요.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방적으로만 주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갈망하는 관계에 있어요. 좋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껴요. 모두 정미경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저도 시도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생각이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정말로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런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수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정미경도 정말 힘든 첫 달을 겪었어요. 그녀는 그것이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제 아이가 예전처럼 저와 많이 연락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 자주 오지 않아서 죄송해요. 계속해서 이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특히 며느리가 예전보다 저희와 연락을 덜해요. 그래서 제가 싫은 건가요? 맞죠? 저도 걱정이 돼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결국 멋진 결과를 가져왔어요.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도 어색하고 걱정될 수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는 정말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죠. 제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먼저 나서지 마세요. 아이들이 피곤해 보여도 여전히 관심이 필요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녀가 바빠 보여도 저는 먼저 할 거예요. 제가 도와줄게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당신에게 연락하도록 하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들에게 다른 약속이 있다고 말하세요. 구체적인 일정이 없어도 그날 약속이 있다고 하세요. 약속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세 번째, 당신만의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친구들과 문화센터에 가거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 회의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당신만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네 번째, 작은 것들에 감사하세요. 저는 여전히 제 아이가 전화를 걸어오는 것에 감사해요. 자신을 표현하세요. 다섯 번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말하세요. 꼭 말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관계가 정말 무너질 수 있어요. 상황이 더 나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거절할 때 왜 당신에게 물어야 하나요? 만약 당신이 저에게 모든 일을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날은 힘들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세요. 비슷한 거예요. 감정을 표현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반대로 엄마도 관심을 받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수의 욕망이나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는 마음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아야 해요.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가족과의 관계예요. 마음을 다해 이래야 진정으로 하고 싶어져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모두가 점점 정미경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불행히도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있어도 그들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계속 사용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경계를 더 명확하게 설정해야 해요. 당신이 그것을 설정해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공정함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니까요. 만약 제가 그것을 단지 받는다면 불편함을 느껴요. 뭔가 보답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요. 하지만 제 부모님은 그때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 본능이 마비되었어요. 만약 당신이 부모님이 주신 것을 줄이면 그 본능이 살아날 거예요. 우리는 70세의 박순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박순자가 정미경보다 나았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내 아들들이 모두 결혼한 후에도 저는 여전히 용돈을 주고 매일 20식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손주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장학금을 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심지어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있어요. 항상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박순자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간섭. 그 이후로 박순자는 정미경처럼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용돈을 줄이고 명절 음식도 그만두었습니다. 손주들의 학비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아들들이 어머니는 매우 슬퍼하시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변했다며 불평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셋째 아들이 먼저 와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들들이 차례로 돌봅니다. 그들은 박순자를 돌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볼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사랑이 단순한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념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의존적인 관계에서는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불립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도움을 받으면 스스로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하면 아이들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부모에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자립심과 책임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모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아이들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65세의 김영희의 경우 그렇습니다. 김영희는 딸이 한 명뿐입니다.
그녀는 딸이 결혼한 후에도 매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져와서 제 조카를 돌봤습니다. 그녀는 저를 도와주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딸은 점점 그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제가 늦게 온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영희는 그때 정말 슬펐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간식도 주지 않으셨고 그녀의 손녀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일도 하지 않으시면서 손자를 돌보셨습니다. 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하세요? 제가 물어보니 엄마는 할머니도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 딸은 매우 슬퍼했지만 한 달 후, 그 후 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정말 어린애 같아.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그 후 제 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 딸은 김영희를 더 많이 돌봅니다. 그들은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이들은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자녀도 당신을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계속 희생하며 살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자녀가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마도 그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부모의 삶이 아마도 당신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건강한 관계를 가지세요. 계속 그렇게 하신다면 나중에 매우 힘들 것입니다. 아이들은 도움을 받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주고받는 관계에서 그쪽도 당연히 어려울 때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변화의 핵심은 자존감이라고 불리는 진실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신을 돌보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되세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꿈을 추구하세요. 그것을 추구하세요.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것입니다. 정미경 씨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 것 같아요. 식사는 하셨나요? 이제는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그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점진적이고 현명하게 변화하길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자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그날 바로 해주세요. 어려우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금방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주중에 하루라도 괜찮아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를 즐기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그리고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자녀가 안부 전화를 해도 여전히 감사해요. 말해보세요. 그리고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슬플 때는 슬프다고 말하세요. 기쁠 때는 행복하다고 말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사고방식이에요. 복수하고 싶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싶은 욕망. 그런 마음은 절대 품지 마세요.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해야 해요.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어려운 시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어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제 행복해요. 저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자녀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슬프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확실히 변할 거예요. 변할 거예요. 건강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모든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기 전에 당신은 소중한 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꿈과 희망과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존재해요.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정미경에게 감사해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거의 70세예요. 지금 저는 정말 제 삶을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요. 이제 자녀가 저를 예전보다 많이 존중해요. 그 점을 받아들이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의 날들이 점점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건강하게 지내세요. 좋은 관계를 쌓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정말 감사할 거예요. 다음번에는 더 잘해보도록 노력할게요. 당신을 방문할게요. 오늘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누고 싶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